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7번째 시간이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의 2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산업기사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3시간 정도 소프트웨어 공학의 일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다시 말해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분석과 설계 단계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본강을 열심히 듣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팍팍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구조적 분석의 특징. 자, 구조적. 다시 말해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으로 분석했을 때, 시스템을 분석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분석했을 때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와 분석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시스템 모형에 작성된 필요 도구가 제공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필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겠고요. 정답은 나번이고, 시스템 분석 시 사용자의 참여 기회가 역시나 확대가 되겠고요. 시스템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장들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들여다봤을 때 확실하게 아닌 게 눈에 띄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냄새 나는 문제가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파냄새가 날까 안 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풀면 좀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문제 구조적 분석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DFD라는 자료 흐름도, 그리고 미니 스펙이라는 소단위 명세서, 그리고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DD 자료 사전. 아닌 것은 다번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인 자료 흐름도는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 흐름도는 도형 중심이죠.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상향식 아니고요. 자, 자료 흐름 중심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구조적 분석용 문서와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나번인데,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앞으로 2장 정도 넘기시면 8.1 단원의 맨 아래쪽에 보면 도표 나와 있죠. 그 도표 중에서 DFD의 흐름도에 대한 4가지 그림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가 프로세스, 그죠?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처리 공정, 화살표는 자료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선분, 이중 선분은 자료 저장소, 그리고 직사각형은 단말기, 터미널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4번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료의 흐름을 나타낼 때 뭘 쓴다? 화살표를 쓴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고요. 자료 사전은 아니죠. 그 자료 저장소는 이렇게 두 개의 선분으로 나타내고, 자, 처리 과정은 우리가 뭘로 쓴다 그랬어요? 프로세스니까 동그라미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 더 단말기를 나타낼 때는 직사각형을 쓴다는 거. 요거 4가지 기호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막 찢어집니다. 그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역시나, 자, 처리는 원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다음 흐름은 화살표로 나타내고, 자, 단말기는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나타내죠. 비교 이런 건 없었어요. 그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구조적 분석의 주요 도구인 DFD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DFD의 구성 요소는 처리하는 거, 그리고 저장소, 기호를 같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프로세스 처리는 동그라미, 저장소는 이중선분, 그리고 자료의 시작과 끝은 단말기라 그러죠. 직사각형을 나타내죠. 아닌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역시나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시작점과 종착점, 터미널 나타내고요. 흐름 나타내고 저장소 나타내니까 아닌 것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자료 흐름도의 자료 저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선분을 나타낸다 그랬죠. 저장소는 선분이니까 D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인 게 이제 전부 다 그림을 다 넣어놨죠. 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각각이 뭐냐라고 물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9번 문제는 그림이 조그만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선분으로 이렇게 된 거 자료 저장소라고 말씀드렸고, 10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데이터 사전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나번이죠.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명세와 그리고 자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도구를 우리가 데이터 딕셔너리, 자료 사전이라고 하죠.
자,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내용 점검 좀 하고 갑시다. 자, 갈로 2번의 자료 사전에 대한 개념은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명세와 자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한 된 도구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 도표 역시 보셔야 됩니다. 이꼴은 자료를 정의하는 거, 플러스는 자료의 서로의 연결, 그리고 소갈로는 생략할 때 쓰는 거고, 대갈로를 씌워주고 가운데 파이프라인에 짝대기, 막대기를 넣어주는 거.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중갈로 보면 자료의 반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표가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보충 설명하는 주성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에 사용되는 기호도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10번이었고요. 그래서 11번 문제 역시 기호를 나타내죠. 반복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중갈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12번 문제 역시 자료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작성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갱신하기 쉬워야 되고, 이름을 가지고 정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의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된다. 역시 파냄새가 나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볼까요? 자, 구조적 언어로 자료 흐름의 최소 단위를 명세화한 것은, 자, 최소 단위를 명세한 것이니까 당연히 미니스펙이죠. 소단위 명세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복잡한 처리, 까다로운 조건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의사결정 테이블, 표준 양식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죠? 자, 조건 들어갑니다. 또 규칙도 있어야 되겠죠? 행동 항목란이 들어가는데 입출력 항목란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가번으로 보시고, 이 14번 문제가 사실 조금 문제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문제를 통해서 외워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테이블의 표준 양식에 사용되는 란은 조건 항목란과 규칙란과 행동 항목란이 있다.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상태 전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상태 전이도는 시스템의 상태는 시스템의 수행 중인 상태로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고요. 상태 변화란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 다번이 답인데요. 자, 이 부분은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도 한 장 앞에 넘겨주시면 상태 전이도에 대한 오답 쪽지에 자, 이렇게 틀린 답을 잘 나오니까 요 틀린 답에 대한 부분을 마름모꼴로 다이아몬드꼴로 표현된다는 말 잘못됐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맞는 말 볼게요. 상태 변화를 야기시키는 조건과 그 조건이 상태 변화시킬 때 시스템이 취할 행동도 제시하게 됩니다. 어디서? 상태 전이도에서. 그래서 앞페이지 맨 마지막에 4번에 상태 전이도 STD에 대한 설명 5가지 나오죠. 그래서 상태 전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서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셨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8.2 단원으로 넘어가죠. 8.2 단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적 설계 단계인데요. 자,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설계에 대한 개념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또 시스템의 제약사항을 토대로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체계화된 어떤 기법을 우리가 구조적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속하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고투문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투문을 최대한 줄여야만 프로그램이 꼬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 틀린 것은 가번이고, 최초로 제작한 사람이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고요.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반드시 순차, 선택, 반복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도 순차, 반복, 선택이 조건이거든요. 조건이라는 게 마름모로 표시되면서 A가 B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라. 뭐 yes, no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다른 말로 조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순차, 반복, 선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순차, 반복, 조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은 순차, 선택, 반복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절대 고투문은 최대한 배제하자. 이렇게 보셔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은 모듈 단위로 프로그램을 짠다면 하나의 모듈,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모듈. 다시 말해서 뭐 입력 관련된 얘기, 뭐 출력 관련된 얘기, 처리 관련된 얘기를 따로따로 모듈화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를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의 코딩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모듈 단위로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코딩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나번이고요. 모듈의 재사용 가능하고요. 여러 개발자가 분담해서 또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은 이거 하고 B라는 프로그램은 이 모듈하고 C라는 프로그램은 이 모듈하고 분담할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이러한 모듈러 프로그래밍과 관계가 먼 것은, 자, 기능적 방법을 이용하고요. 부분보다 전체를 중요하게 써요. 전체보다 부분을 중요하게 써요.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생활에도 다반사죠. 그죠? 부분보다 항상 전체를 중요하시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답은 이게 아니죠. 답은 답은인데 부분보다 전체를 중요하시한다 여긴다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문제에서는 거리가 먼 것은 그랬으니까 틀린 답으로는 답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제거하려는 기초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모듈러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프로그램 기술 언어라고 부르는 PDL이라고 하죠. PDL. PDL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모듈의 논리를 설계할 때 사고 과정을 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맞는 말이고요. 추상적인 개념, 이거 아니죠. 추상적인 개념은, 아무래도 객체지향 개념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나번이 되겠고, 논리 전개를 하향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문법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나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순서도와는 달리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두고 또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 설계 구조, 순자 선택 반복, 뭐 케이스, 뭐 이런 제어 구조로 표현한다. 순자 선택 반복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조 설계 부분에서 이 NS 차트라는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에 대해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의 세 가지 제어 논리 구조고 또 역시나 순자 선택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꼭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역시나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의 제어 논리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이니까 아닌 것은 라번. 고투문은 항상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모듈 결합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결합도는 어떻게 돼요? 결합도는 친구랑 둘이서 강의를 들을 때 둘이 친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결합도는 떨어뜨리고 대신에 집중하는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이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설계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듈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모듈 결합도란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측정하는 것 맞고요. 자, 데이터 결합이라는 것은 역시나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여 다른 모듈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전송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말이래요. 자, 스탬프 결합도는 스탬프로 똑같이 찍는 거니까 동일한 자료 구조를 줘야 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모듈 결합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이다. 이거 틀렸죠. 자, 우리가 이 모듈 결합도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네, 공, 외, 제, 스. 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또 본강의 안 듣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강에서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인데 유치하긴 하지만 결합도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외울 때 내공, 외제, 스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은 순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낮은 순이에요. 그러면 결합도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러면 좋은 것은 이 자료 결합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용 결합도가 좋다는 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내공 외제스자 볼까요? 자, 공, 외는 없어요. 그죠? 자니까 뭐 왜 없다고 해서 답 없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빠지더라도 순서는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공 외제 쓰자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모듈 결합도에 대한 설계에 대한 품질 평가 중에서 가장 좋은 결합도를 물었어요. 결합도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것 순서대로 외웠으니까 내공 외제 스 자의 자가 답이에요. 자, 어디 있습니까? 나번에 자료 결합이 답이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1번 문제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죠? 자, 두 모듈이 하나의 기억 장소에 공통의 데이터 영역을 설정하여. 답 나왔어요. 뭐야? 공통 결합도. 자, 문제 속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고요. 자, 12번 문제도 역시나 구체적으로 물었는 건데, 자, 다른 모듈 내에 외부 선언을 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참조함으로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자, 순서 변경이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기 쉬운 모듈 결합도는 뭐냐? 이게 바로 내용 결합도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우리가 높은 순서대로 외웠으니까 내공 외제 숫자의 내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자, 구조적 설계 기능 수행 시 역시나 모듈 간에 최소한 상호작용을 하여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다. 자, 이게 뭡니까? 그쵸?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기능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응집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집도. 정답은 가번. 물어볼까요? 응집도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쵸? 결합도는 낮은 게 좋지만 응집도는 높은 게 좋아요. 자, 응집도 순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응집도 순서는 높은 거부터, 자, 기순위가, 그쵸? 기순위가 정절을 잃고, 그쵸? 신우이와 놀아나면 웃자노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자,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또 정보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또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가장 응집도가 높은 것은 기능적 응집도고요. 가장 낮은 것은 우연적 응집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응집도 적용 시 고려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모듈 설계 시 기능적 응집도를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응집도는 높은 게 좋으니까 기능적 응집도를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맞는 말이죠. 자, 모듈의 독립성 관점에서는 논리적 응집도를 갖는 모듈이 좋다. 독립성 관점의 논리적 응집도?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모듈을 기능적으로 분해하면 기능적으로는 강해지나 파일 구조의 변화는 쉽게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고요. 설계 목표의 상충 발생 시에 우선순위의 부여는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내려가야 되겠죠. 정답은 나번. 나번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나머지도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듈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합도는 어떻게 한다? 결합도는 최대한 낮춰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만 좋은 독립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구조적 분석과 구조적 설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들어가는 과목이지만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될 거고, 특히 우리 그 내공 외제 쓰자와 또 기순정절 신호누 이 부분이 영어로 나올 가망성이 산업기사에서는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이 이제 대단원의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8강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 강의를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문제 풀이 강의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